안녕하세요. 산에서 만나기로 한 윤지장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현재 제 목 상태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생일 잔치를 갔다 왔는데 노래방에서 너무 과했나 봐요. 녹음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지난번 불수사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때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던 저보다 4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로부터 약 2년간 무지막지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6살인지 7살인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셔서 친할머니 손에 직접 맡겨진 건 그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순간에 집이 폭삭 망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빚쟁이 피해 도망가듯이 한밤중에 짐을 싸서 이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저와 동생에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가정사가 버겁기만 했을 겁니다. 사촌 언니는 큰엄마와의 불화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가출해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엄마가 존재하던 시절 만났던 사촌 언니는 굉장히 친화력 있고 사교적이어서 가끔 만났을 때마다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마냥 좋기만 했던 사촌 언니가 악마로 변하기 시작한 건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기억은 자세히 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 반가운 마음에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스름한 빌라 그림자 위로 사람의 형태가 보였고 동시에 저를 부르는 소리인지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사촌 언니가 집 옥상에 서서 올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동생을 집에 들여보내고 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촌 언니는 발로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떨리는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동생과 제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저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락이 끊겼던 외삼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할머니는 돈 때문이라며 썩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저와 동생은 엄마가 살아있을 적 같이 지냈던 외삼촌이기에 반가운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날은 제가 죽을 때가 돼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사촌 언니한테 배드민턴 채로 맞다가 손으로 막아서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도록 두들겨 맞았던 날입니다. 이유는 단지 외삼촌을 반가워했다는 것뿐. 이날의 상처는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카락 먹기, 쌀벌레 먹기,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밤새 잠 못 자고 무릎 꿇고 앉아있기, 새벽에 빈병 주워다가 돈으로 바꿔서 뻥튀기 사오기 등등 영화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학대를 실제로 제가 당했다는 게 어른이 된 지금도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일이 악몽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아동학대 참극에
저는 그런 종류의 뉴스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목만 봐도 옛날 생각에 몸서리가 쳐져요.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사촌 언니한테 맞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혼을 내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혼나면 저에게 분풀이할 것이 우려되어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13살이 되었을 즈음 사촌 언니는 큰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동시에 저와 제 동생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셋은 가족이며 종교적인 의미와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저와 제 동생은 사촌 언니로부터 할머니는 악마 숭배자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핑계 삼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동생은 할머니 손을 떠나 사촌 언니와 함께 큰엄마의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비극과 악몽은 더욱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려 이유 없이 울부짖으며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용서를 빌었고, 저는 저대로 언니와 한 방을 쓰면서 매일 지속되는 구타와 학대를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방바닥으로 패대기를 치더니 옷을 벗겨 팬티바람으로 밖에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울음소리를 내면 망치로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할머니와 다르게 매일 우리를 구타하고 학대하는 언니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학교에서 조퇴시키고 따로 불러내 돈가스를 사주시면서 도와주고 싶은 눈빛으로 사실을 말해주길 기다리셨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악몽 같은 시간 속에 제 첫 번째 가출은 13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간다고 말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 학교에서도 왕따였습니다. 아이들조차 저를 피해 다녔고 저 역시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아이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저 혼자서 친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어린 제 동생도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찾아왔더랍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만 도망친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생활고를 겪고 계셨기에 미성년자인 우리들을 돌보기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한 칸짜리 가게방에서 할머니와 저 동생 셋은 살아냈습니다. 매맞던 곳보다는 자유로웠고 더는 동생도 울면서 자다 깨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건 1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질문을 해보았지만 정작 가해자인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 그 뒤로는 소식이 끊긴 채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뒤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언제든 내 손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으로 손에 칼자루를 쥐고 다녔고 행여라도 뒷모습이 비슷한 여자를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가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아남았던 건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0대 시절 제 꿈은 20살까지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어 봤자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은 견뎌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2024년에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복수라는 어설픈 이미지 트레이닝은 집어치웠습니다. 그저 그 시절 모든 상황이 아프고 두렵기만 하던 그 시절을 견뎌내준 그때의 저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억압,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니 온갖 정신질환은 다 갖다 붙인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사건, 사고도 많이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포기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럼 살아야죠. 힘든 일도 많지만 좋은 일도 많더라고요. 저는 가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난다. 너무 반가워. 마음은 병들었지만 몸은 건강해서 산에서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40살이라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는데 대체 뭐에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이고 불행이라고 단정지어버리니 저의 모든 인생 자체가 비난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조차 불행덩어리를 좋아하는 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적어도 저를 좋아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까지 통틀어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만 견디면 돼. 그럼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거야.